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과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에 하나인 토목건축공사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름부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토목건축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할 수 있는 종합 면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규모가 큰 건설 면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등록 기준의 종류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이렇게 네 가지의 등록 기준이 있고요. 각 등록 기준별로 충족하셔야 되는 기준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우리 사업체가 면허를 발급하려는 사업체겠죠? 법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8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2배인 17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토목 건축을 하시는 곳은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곳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 규모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로 했다가 세금 나오면 뭐 무조건 40% 이상 세금으로 다 뱉어내야 될 일들이 생기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법인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본금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법인이면 8억 5천 이상의 법인을 만들면은 자본금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이 8억 5천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오직이라는 말,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말, 여기에 따른 기준이 다 제각각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회사를 신규 설립했다. 그러면 신규 설립된 회사는 건설업을 하려고 설립됐으니 당연히 모든 자산이 건설업 자산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엊그저께 뭐 신규 설립됐어. 자동차 샀어. 그럼 자동차도 자산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 신규 설립된 회사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억 5천 이상짜리 법인 설립하시고 8억 5천의 돈이 21일 이상 계속 유지돼야 된다. 돈으로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다. 뭐 제조업을 하고 있던 법인이든 아니면 무슨 뭐 타 건설업을 하고 있던 법인이든 기존 업체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입니다. 자, 우리 재무제표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대부분의 재무제표는 결산일 기준, 12월 말 결산 많이 하시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재무제표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앞에 가결산이 붙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세금 내려고 만들어지는 재무제표가 아닌 우리가 건설 면허를 받기 위해서 일정의 일자를 정해놓고 그 날까지의 대략적인 결산을 한 재무제표가 필요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월 15일에 면허 접수를 하려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2월 15일 전달이 1월이죠. 전달 말일, 1월 말까지의 재무제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1년 6월에 면허 접수할 거야. 그러면 2021년 5월 말까지의 재무제표가 필요하신 거예요. 전달 말일. 그래서 그러면 재무제표만 작성되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작성된 이유가 있겠죠. 재무제표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계정이 있겠죠. 뭐 매출 채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재고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채들도 있고 예금도 있고 그러한 계정들이 정말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하려면 그에 따른 모든 서류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매출채권이다. 그러면 매출채권이 끊어진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따른 세금계산 청구분이라던가 계약서라던가 은행 뭐 예금이 1억 들어있다. 그럼 은행 잔액증명서라던가 거래내역서라던가 이런 식으로 계정별로 자산에 대한 게 정말로 있는지 또는 부채는 제대로 파악 들어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재무제표를 싹 확인합니다. 싹 확인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자본금으로 인정되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무원한테 서류 접수했어요. 공무원이 체크할 수 없겠죠. 체크하기 너무 어렵고요, 또. 그래서 아예 회사를 통해서 기업 진단 보고서, 같은 말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인데요. 이거를 받아서 면허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적격으로 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실 수도 있어요. 단순히 돈이 있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고 이런 온갖 서류들을 다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이 보고서는 회사 내부에서 뚝딱뚝딱 못 만듭니다. 또는 기장해 주시는 세무사님 못 합니다. 왜냐면은 내 재무 상태 내가 파악하면 누가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하겠어요. 그래서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외부 기업 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저희 해솔 C&I에서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지역색도 있습니다. 지역 각각 접수하는 협회마다 담당자들이 보는 까다로움의 정도가 다르겠죠. 서울, 경기도 하신다면 참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은 그나마 비교적 괜찮은 곳이 많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떤 지역 하실지 뭐가 필요한지 연락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공제조합입니다. 자, 공제조합 법인 225구자, 개인 450자. 이게 뭔가 싶으시죠? 자, 우리가 건설업 자체가 조금 위험한 사업입니다. 위험하다 보니까 너희가 건설업 면허를 받으려면 위험한 사업을 하는 너희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 공제조합이 바로 건설업체를 보증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공제조합도 우리 회사 뭘 믿고 보증을 해주겠어요? 보증을 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미리 넣어 놓으셔야 되는데 그 금액이 법인 기준 3억 4천만 원 정도. 이 구자가 이 의미예요. 그래서 뭐 한 구자당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100 얼마 이렇게 계산이 돼서 구자별로 금액을 내셔야 되는 거고, 개인 사업자는 2배인데 개인 사업자에서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제가 약이라고 써놨죠. 시기별로 달라집니다. 구자당 금액이 달라지고 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그 시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금액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 맞춰서 자세히 안내 드릴 거고요.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될 거. 제가 아까 전에 자본금 8억 5천 말씀드렸죠. 그러면 8억 5천 따로 준비하고 3억 4천 따로 준비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게 얼마야? 11억, 12억을 준비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금 8억 5천이 준비되셨다면 8억 5천 중에서 3억 4천 빼서 공제조합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입금을 언제 어느 돈을 넣고 언제부터 유지되고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기업 진단도 받아야 되고 공제조합에 돈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순차에 맞게 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제조합에 한번 입금된 금액 2년 동안 빼실 수 없습니다. 묶여있는 돈이고요. 2년이 지나고 나면 60% 정도 대출로 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기술자인데요. 기술자는 총 11명 이상이 필요하십니다. 이 기술자는 무조건 우리 면허 내려는 회사에 4대 보험이 등록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여야 되고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딴 회사에 이중취업돼 있으면 안 돼요. 딴 회사에 이중취업, 제가 뭐 다른 업도 이거 같이 하면서 이 회사도 다니는데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면허 내고자 하는 회사에만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자는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토목 분야의 뭐 기사 또는 뭐 중급 이상, 뭐 초급 이상, 뭐 중급 이상 이런 분들이 다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뭐 초급 나오죠. 이 건설기술진흥법이라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 기술인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여기에서 발급해주는 경력수첩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국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격자라는 얘기세요. 그래서 여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때 뭐 토목 분야의 초급, 뭐 건축 분야의 중급 이렇게 분야도 다르고 역량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네, 마지막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으세요? 사무를 볼 수 있는 곳이면 되는데, 사무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니까 뭐 컴퓨터, 전화기, 팩스, 인터넷 이런 건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게 정말로 있는지 뭐 인터넷 가입 증명서, 전화 가입 증명서 이런 것도 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쓰는 사무실에 건축물 대장을 한번 떼세요. 그래서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이 맞는지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지역에 따라 조금씩 또 다른데 어느 지역은 공장도 안 된다고 하는 곳 있고요. 지식산업센터도 안 된다고 하는 곳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 막론하고 무조건 되는 거, 근린생활시설. 아니면 또 사무실, 사무용. 이거는 지역 막론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지역 막론하고 무조건 안 되는 것, 주거용.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증축된 건축물 안 됩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길 바라고요. 자, 저희 해솔 C&I는 지금 이러한 건설 면허를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본금에 대한 보고서 발급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공제조합 업무, 그다음에 관할 협회에 들어갈 서류를 작성한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 체크해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접수까지 저희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업무 대행 원하실 경우에는 저희 해솔 C&I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